커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틀 세우기 오늘 벌써 8장입니다. 아주 쉽게 어떤 어려움도 없이 내면의 해답을 알게 된다라는 부제목인데요. 네, 오늘 한번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되게 늦네. 5am 모닝 레시피는요, 혼자서 하기 힘든 성공하는 습관들, 명상, 독서, 그리고 인사이트를 주는 뉴스나 글을 읽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냥 아무것도 하실 거 없고 들어와서 눈 감고 들으셔도 좋고 듣다 주무셔도 좋고 나가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제가 다 떠먹여드리니까 그냥 들어오시기만 하면 제가 책도 읽어드리고 다 할게요. 네, 우리 함께 좋은 습관 만들어가요. 당신이 신경 쓰면 점점 일이 커진다입니다. 네. 나는 뚱뚱해지고 싶지 않다. 나는 파산하고 싶지 않다. 나는 나이 들고 싶지 않다. 나는 여기에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이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이 일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이 머리가, 코가, 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외로워지고 싶지 않다. 죄송해요. 하품을 참으면 계속 하품이 나요. 나는 불행해지고 싶지 않다. 나는 병에 걸리고 싶지 않다. 당신이 신경 쓰면 일이 점점 커진다입니다. 좀 다른 걸 들어볼게요. 앞에 적힌 말은 조금 전에 제가 들려드린 말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어떻게 대처하도록 배웠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에 반대되는 긍정적인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도록 배웠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원하지도 않았던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는가? 그렇게 하면 당신이 실제로 원했던 것을 얻을 수 있었는가? 부정적인 것에 맞서 싸우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며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원치 않는 것에 매달릴수록 원치 않는 일이 더 많이 생긴다. 당신 자신이나 인생에 관해서 당신이 싫어했던 점은 여전히 당신에게 남아있을 것이다. 당신이 신경 쓰는 문제는 점점 커져서 인생 전반에 걸쳐 자리 잡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앞에서 보았던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으로 바꿔보자. 나는 날씬하다. 나는 돈을 잘 번다. 나는 영원히 젊다. 나는 이제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간다. 나는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잠시만요. 저 이거 죄송해요. 이거 했던 거다. 어쩐지 읽는데 너무 똑같더라. 제가 이거 새로운 장을 한다 그래 놓고서는 오늘 9장이에요, 9장. 어떡해. 일상생활, 믿음에는 한계가,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고요. 이제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어떡해.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어쨌든 너무 읽는데 똑같아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표시를, 그거를 괜히, 그쪽이 그게 있어요. 긍정학원이 있는 페이지여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그거를 표시를 해도 그냥 자버렸네. 죄송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그래도 그러면 오늘 새로운 얘기는 9장이에요. 오늘 벌써 9장이고 124페이지. 믿음에는 한계가 없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아기가 처음 넘어졌을 때 포기했다면 걷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배우는 것은 무엇이나 익숙해지려면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 우선 집중을 해야 하는데 집중하기 힘들어 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힘든 일이라기보다는 새로 배울 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주제에 상관없이 배움의 과정은 항상 같다. 운전하는 법을 배우든지, 타자 치는 법을 배우든지, 테니스 치는 법을 배우든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든지 모두 마찬가지다. 우리의 잠재의식이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우리는 계속 실수를 한다. 그러나 반복하다 보면 점점 쉬워지고 그 일에 점점 익숙하게 된다. 물론 하루아침에 완벽해질 수는 없다. 무슨 일이든지 시도해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우선 그것으로 충분하다. 자신에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자주 말하라. 항상 자신을 지지하라. 처음으로 강의했던 때가 기억난다. 강단에서 내려오자마자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루이스, 정말 잘했어. 처음 치곤 굉장히 잘한 거야. 대여섯 번만 더 하면 완전히 프로가 될 거야. 몇 시간 뒤에는 이렇게 말했다. 몇 가지 바꿀 점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점을 고쳐도 좋을 것 같고 저런 점을 고쳐도 좋을 것 같아.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 자신을 비판하려고 하지 않았다. 만약 내가 강단에서 내려오면서 너 정말 못하더라. 실수도 여러 번 하고 라고 말하며 자신을 폄하했다면 다음 강의를 망쳤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한 대로 두 번째 강의는 처음보다 훨씬 수월했고 여섯 번째 강의에서는 내가 마치 프로처럼 느껴졌다 입니다. 네, 다음부터는 이제 내일 이야기는 우리를 둘러싼 법칙인데요. 요거는 내일 하고요. 긍정 확언을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자, 이때만큼은 꼭 함께 읽어주세요. 호흡을 한 번씩 크게 들이마시고요. 호흡에 집중하면서 또 긍정 확언 함께 해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의 인생은 끝없이 변한다. 인생의 매 순간이 새롭고 신선하고 중요하다. 나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말하는 대로 생각한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나도 새로운 나다. 나는 예전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한다. 사람들도 나를 예전과 다르게 대한다. 새로운 사고방식이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새 씨앗을 심는 것은 기쁜 일이다. 이 씨앗이 나에게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 줄 것을 알기에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아기가 처음 넘어졌을 때 포기했다면 걷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고요. 항상 자신을 지지하는 그런 토요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와, 이제 하늘 색깔이 변했어요. 보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제가 책에도 썼는데 제가 먼저 달려나가서 오는 아침을 맞이하는 기분이거든요. 네, 확실히 깨어있다는 거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저 진짜 새벽의 기쁨을 이제 알게 돼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시크릿은 우리는 모두 자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큰 능력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림을 더 그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실수하지 않게. 아침에 일어나서 히터를 계속 좀 틀어놨더니 공기가 더워져가지고 자꾸 하품이 나네요.
네. 네, 여기다. Today's reading is about we all have far greater abilities and possibilities than we know 입니다. 자,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시작할게요. 어제 읽었던 거 조금만 언급하고 갈게요. 비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영상을 그릴 때 개입하는 요소들을 알고 있다. 마음속에서 그림을 그릴 때 당신은 이미 그것이 있다고 믿는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우주에 신뢰와 믿음을 보낸다.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최종 결과에 집중하면서 그때의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다. 당신은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그린다.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느낀다. 당신은 온 몸과 마음으로 그 일이 이미 일어났다고 느낀다. 이것이 바로 그림 그리기 기법이다. 이건 거의 매일 해야 하지만 지루한 일이 돼서는 안 된다. 비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다. 당신은 이 과정을 연습하면서 기분이 상쾌해져야 한다. 되도록 해보고 기쁘고 좋아져야 한다. 누구에게나 영상을 그리는 능력이 있다. 부엌을 묘사하면서 이를 증명해보자. 먼저 당신 마음에서 자신의 집 부엌에 관한 생각을 모두 비워라. 부엌을 생각하지 마라. 그 그림은 완전히 지워라. 찬장, 냉장고, 오븐, 타일, 식탁 모두. 방금 당신은 자신의 부엌을 마음속으로 그렸을 것이다. 아닌가? 이것이 바로 그림 그리기이다. 사람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누구나 영상을 그린다. 영상 그리기는 모든 성공의 놀라운 비밀이다. 그림 그리기와 관련된 비법을 하나 알려주겠다. 존 디마티니 박사가 돌파하기 연습 세미나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디마티니 박사는 마음의 정적인 그림을 그리면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마음을 그릴 때 움직임이 많이 들어가게 하라고 이야기한다. 예를 들자면 다시 부엌을 상상해보자. 이번에는 부엌으로 걸어가서 냉장고 손잡이에 문을 얹어 문을 연다. 안을 들여다보니 시원한 물이 눈에 띈다. 손을 뻗어서 잡는 모습을 상상하라. 물통을 잡을 때 차가운 느낌이 들 것이다. 한 손으로 물통을 잡고 다른 손으로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렇게 움직임을 곁들여서 세부적으로 영상을 그리니까 훨씬 쉽고 그림에 집중하기도 쉬워지지 않는가. 우리 모두는 아는 것보다 훨씬 큰 능력과 가능성이 있다. 그림 그리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능력이다. 사실 제가 이걸 매일 해요. 이렇게 스케줄러를 쓰다 보면은 세워다 노트에 이렇게 스케줄러를 쓰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음날 뭐 이제 해야 될 일 목록이 떠올라요. 5시에 라방하고 10시에 뭐 하고 이렇게 쭉 쓰다 보면은 제가 그리고 옷도 아침에 준비를 해두니까요. 뭐 라방할 때 편한 옷을 입는데 라방이 끝나고서 출근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쓰다 보면은 상상이 저절로 가요. 만약에 기자 간담회를 갔다든지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저는 이동하면서 기사를 쓰거든요. 곧바로 써요. 그리고 또 뭐 점심을 먹고 점심을 빨리 이동하면서 그냥 대충 먹고 30분이라도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이런 것들 일련의 과정들을 내일 내가 할 모습을 내일 제가 상상을 하면서 플래너를 쓰거든요. 그러면 내일 진짜 그대로 돼요. 그냥 약간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거의 플래너에 쓴 대로 다 이루는 편? 뭐 딱히 사실 하루의 루틴이 그렇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간을 되게 버리는 시간 없이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 그리기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인사이트를 주는 뉴스. 어떻게 아마존은 최고 매출과 혁신 동시에 달성했나? 입니다.
다는 못할 거고 달라져야 한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Today's insight is about this Amazon. 네, how did Amazon achieve the highest sales, innovation, and simultaneous achievement? 동시 달성했네요. simultaneous 맞아요. 아마존은 늘 day 1입니다. It is always day 1. 네. 이 day 1이 주주선으로 본 제프 베조스 6대 리더십 분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day 1. 아마존의 실적 발표 시 나오는 제프 베조스 CEO 서한에 몇 년 동안 꾸준히 나오는 말이 있다. 바로 day 1입니다. 동시에 미국 시애틀 중심부에 있는 두 아마존 고층 건물들 중 하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2016년 이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Day 1 노스와 Day 1 사우스라는 두 건물이 있었고요. 현재 이 두 건물의 이름은 각각 크리켓과 오비도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Day 1이 무슨 말일까요? Day 1이 무슨 말이길래 베조스 아마존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곳에서 나오는 말일까? 이 말은 기업을 창업했던 첫날처럼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도전하는 아마존 철학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테크 우령이 된 아마존은 어느 스마트업도 못지않게 늘 처음 같은 나날을 보내고자 노력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보고 해결하는 아마존만의 독특한 리더십이 있었고 이것이 아마존 혁신의 주춧돌이 됐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혁신이 선장이었던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떠나는데 이게 이번 연말인 거죠? 네, 작년에 떠난다고 했으니까 올해였나요? 그러나 그가 만든 기업 문화, 그가 보여준 리더십은 아마존 안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작은 서점을 세계적인 이커머스 기업이자 클라우드 기업,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만든 베조스의 리더십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건 정말 저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남들과 달라져야 된다. 더 달라야 한다.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아마존에는 사내 행사나 문서 같은 데 등장하는 마스코트가 있다고 해요. 아마존인 상징인 진한 노란색 몸통에 한쪽 입조개가 들어 올리고 있는 이 캐릭터의 이름은 요거예요. 요거 피키입니다. 독특한 기이한 뜻을 가진 영어 단어 peculiar에서 그 이름을 땄다고 해요. 귀여워. 그쵸? 마스코트인 패키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베조스는 남들과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문제를 보고 해결하는 리더입니다. 아마존 물류센터 직원들의 노조 조직 시위 대응을 보면 그 특징을 알 수 있는데 당시 여론은 아마존이 직원들의 노조를 반대하면서 노동 조건을 개선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마존은 이에 복지나 급여 개선 등으로 대응하는 대신 기술적인 부분에 투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고요. 직원 트레이닝과 같은 로봇 첨단 기술, 새로운 안전수칙을 세우는데 오히려 3억 달러를 더 투자를 했고요. 아마존 배송으로 박스, 일회용품 같은 환경 문제가 심각하던 논란에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자로 답했고요. 전기 수리업 업체 리비안은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배송용 전기차까지 주문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후변화를 하고 하는 과학자, 엔지니어 등에도 100달러씩 상수를 했다고 하네요. 와, 대단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남들과 달라지려고 해도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겠네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예전에 저도 브랜딩 공부하면서 차별화에 대한 이런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남들과 다르게 해야 된다, 서비스를. 처음에는 물론 잘 모르니까 카피캣으로 이렇게 베껴서 시작을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다르지 못할 바에는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정도로 차별화시키지 않을 바에는 하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의 그 차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두 번째 것까지 읽기에는